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보트는 2022 프로라인 20피트 센터 콘솔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희 그 센터 콘솔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보통은 이제 자동차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동차와 비교해서 자동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보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저희 스타보트 전시장에 한 20분 정도의 그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를 보시고 뭐 저희 직원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 되게 친근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쉬운 설명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는 지금 현재 미국을 좀 대표하는 모델들이죠.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던 모델들 3개 모델이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첫 번째 프로라인, 두 번째 트라이엄프, 세 번째 스트라이퍼가 있습니다. 지금 이 3개의 보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모두 선실이 없는 구조의 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선실이 없는 구조의 보트를 미국에서는 보통 센터 콘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조타석 부분,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콘솔이라고 그래요. 그 콘솔이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센터 콘솔입니다. 그럼 센터 콘솔의 특징이 있어. 이걸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많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전투 낚시입니다. 즉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다 운전자나 낚시하는 분들이 맞아야 돼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보트들은 낚시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돌아가면서 낚시할 수 있는 충분한 동선이 나오니까. 근데 단점은 피로도가 많이 와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나오는 배. 하지만 낚시의 편의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그 훌륭한 되게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는 보트들, 이걸 센터 콘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보트, 이 프로라인은 어느 정도 급의 보트냐? 보통 우리가 배에도 등급이 있고 배에도 굉장히 비싼 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한 보트가 미국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보트는 보스턴 휠러예요. 굉장히 비싼 보트죠. 거의 넘사벽의 보트죠. 일반적인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중고 가격대 보통 같은 피트수의 보트를 비교해 보면 보통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보트입니다. 이 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의 보통 뭐 선 계열 아니면 그레저 계열 이 정도라고 보시는 급의 보트가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를 사실 때 고가의 브랜드인 뭐 예를 들어 쓰면 그거보다는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타시는 자동차는 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아니면 뭐 그 밑에 있는 아라든가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많이 타시는 것처럼 미국도 실제적으로 고가의 보트인 보스턴 휠러나 그레디 화이트보다는 실제로 이런 중가의 보트죠. 이런 대중적인 모델을 사실 실제로 많이 탑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트로피 이런 계열들도 굉장히 많이 타시죠. 같은 급의 내지는 코비아, 웰크래프트 이런 류의 보트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아울러서 세계에서도 많이 타는 보트가 바로 그런 타입의 보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서 프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센터 콘솔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 배의 전형적인 지금 특징을 나타내주는 거는 뭐냐면 길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보트와 같은 길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는 20피트급이기 때문에 1피트에 30cm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전장 길이를 우리 보통 20피트, 즉 6m짜리 보트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다른 유럽 보트나 아니면 뭐 지금 뭐 뉴질랜드 보트들, 이런 보트들 6m급들 같은 보트를 딱 봤을 때 길이는 같은데 선폭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폭을 빔 사이즈라고 합니다. 빔. 근데 보통 선폭이라고 하는데 이 선폭이나 그 다음에 헐이라고 하는 깊이가 있어요. 배가 이제 높이죠. 배 높이가 다른 나라들의 보트보다는 미국 배들이 아주 월등히 넓습니다. 지금. 그리고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들보다는 많이 무겁겠죠. 같은 피투스의 배를 보더라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보통 뚱뚱하고 넓고 깊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 다른 나라들의 보트들의 가볍게 만든 보트들보다는 훨씬 더 큰 엔진이 필요해요. 그러면 큰 엔진이 필요하니까 사실 가격도 오르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90마력 엔진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50마력은 뭐 18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많이 들어가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보트는 무겁고 그다음 연비가 안 좋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배의 심장이죠. 자동차에도 엔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자동차 엔진은 3000cc, 뭐 5000cc, 뭐 2200cc, 그다음 뭐 디젤, 가솔린, 전기 이렇게 나눠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낚시보트에 사용되는 엔진은 다 휘발유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지금 작년부터 머큐리라는 미국에 있는 머큐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서 시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요. 지금 아직 조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휘발유 엔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의 심장은 뭐 지금 현재 150마력. 그래서 보통 배기량으로 나타나죠. 마력으로 말합니다. 1마력은 이제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력이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20피트급 대 배들은 150마력 정도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이클이라 그러죠. 뭐 투 사이클은 오토바이처럼 따다다닥 거리는 좀 기름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혼합유를 섞어야 되는 그죠? 그런 엔진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그 포사이클 엔진인데 지금은 뭐 대세가 무조건 다 포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모든 보트는 다 포사이클 엔진에 보통 마력수대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115마력에서 이 정도 급은 뭐 150인데 150이면 좀 출력이 좀 좋겠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굉장히 화장실에 민감합니다. 상당히. 네, 실제로 우리 센터 콘솔이라는 이 전투 낚시 보트에서는 화장실을 만들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트라이엄프,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또 보이는 스트라이퍼, 이 19피트 모델은 지금 화장실 공간이 안 나와요. 근데 요 다음 모델, 스트라이퍼 21피트죠. 요 다음 모델은 2101CC라는 모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설명해 드리는 프로라인 20 스포츠부터는 화장실 공간을 이 앞에 있는 이 콘솔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콘솔 가운데에 있는 콘솔이니까 센터 콘솔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공간이죠. 어디 있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여기 숨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좁아요. 그렇게 뭐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178에 90kg인데 저도 몸이 좀 한몸 하는 사람이라서 좀 뚱뚱하죠. 근데 충분히 지금 현재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콘솔의 구조, 앞에 있는 뭐 화장실 구조도 그렇지만 이쪽에 나온 콘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뭐 자동차랑 비교해보면 핸들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게 돌릴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통 낚시보트는 그러니까 수동식, 기계식 유압 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돌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되고 배가 커지면 전동 유압식을 쓰겠죠. 자동차랑 똑같은 방식에. 그런데 배가 아주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0피트 이내급들은 대부분 그냥 기계식 유압을 쓰는 핸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자동차로 말하면은
기어하고 그 다음에 악셀에다가를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1단, 2단, 3단, 후진 뭐 이렇게 기아가 있고 지금 요즘은 10단까지 12단까지 나오지만 보트는 지금 1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단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중립입니다. 중립인데 집어넣으면 이제 기아가 들어간 거예요. 딱딱하고 들어가면서 전진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악셀에다가 되는 겁니다. 밀어주면 쭉쭉 밀어주면서 악셀에다가 되는 겁니다. 후진할 때도 역시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중립 구간이었고 지금 이제 후진이 들어간 기아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뒤로 밀어주면 악셀에다가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레버, 그래서 컨트롤 레버는 야마하 거는 704 컨트롤 레버라고 합니다. 콘솔용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는 게이지는 이제 지금 현재 달려 있는 야마하 150마력에 대한 스피드를 나타내주고 기름의 양이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에 엔진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다는 걸 트림이라 그러는데 트림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있는지 눈금으로 나타내주는 그 다음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 몇 킬로를 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트립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RPM 게이지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RPM 게이지 해서 냉각수의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오일의 온도 같은 걸 체크해주는 그 다음에 그 냉각수가 올라가가지고 엔진이 과열됐을 때는 여기서 경고음이 울리겠죠. 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RPM 게이지라고 합니다. 자, 윗부분에 보이는 이제 뭐 나침판과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시죠. 보통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근데 보통 내비게이션 없이도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다닐 수 있지만 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G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는 좀 구형 배기 때문에 GPS가 지금 구형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형 GPS는 좀 더 크고 터치가 되는 우리 핸드폰처럼 터치가 되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바다에서는 바닥 지형을 그러니까 수심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 바다의 온도는 지금 얼마가 돼 있는지 유속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그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 어군 탐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GPS와 어군 탐지기를 요즘은 혼용으로 같이 쓰는 그런 모델들을 씁니다. 주로 여러분께서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은 다 로렌스 제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그 레저보트는 로렌스 특히 이제 뭐 좀 중가 모델인 엘리트 TI2라는 모델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품을 계속 많이 출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콘솔이죠. 콘솔 이제 콘솔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뭐 스토리지들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컵홀더들 그다음 이쪽에는 이제 무전기가 있어요. 이 무전기는 마린 무전기라 그래가지고 VH 무전기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디 중국이든 세계 각국이 각 공통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6번, 10번, 16번 채널이 들어가면 해경에 공통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채널 방식의 무전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또 역시 태클박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낚시 도구를 넣는 태클박스라 그러죠. 그 태클박스 함이 있습니다. 의자요. 의자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대서 앉을 수 있는 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담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넣고 담으실 수도 있고 아이스박스에다 기포기를 넣어서 여러분이 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 보트들은 대부분 베이트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이제 피시박스라 그래서 고기를 넣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보통 피시박스는 따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베이트 탱크를 피시박스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잡는 고기의 사이즈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잡는 고기의 사이즈가 좀 달라요. 미국은 조금 뭐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좀 큰 고기들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잡히죠. 물론 저도 큰 고기 잡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의 여건상 그렇게 큰 고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 주 어종 자체가 조금 잔 어종인 뭐 우럭이나 광어, 놀래미, 농어 등 이런 고기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재 140리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어창이면 충분히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큰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한테 제 설명이 에게 이렇게 조그만 어창 가지고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부실이 뭐 몇십 마리씩 잡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의 어창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배 오른편, 왼편이랑 좌측, 우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우측은 스타보트, 그 다음에 좌측은 우리가 포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보면은 대부분의 배들은 다 낚싯대 꽂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낚싯대를 이렇게 꽂아 놓고 다닙니다. 보관용이죠. 그 다음, 실제로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낚싯대를 꽂는 또 낚싯대 꽂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낚싯대 꽂이를 굉장히 여러 개를 두고 사용합니다, 지금. 그 다음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비미니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천막이죠. 그늘막 천막입니다. 근데 얘는 배가 달릴 때 이렇게 타도, 이제 물론 약간은 흔들리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달릴 때도 이렇게 걷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낚시하기는 굉장히 좀 번거롭죠. 왜냐하면 낚싯대가 걸리니까. 하지만 여름에 햇빛을 피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도 있고 해서 비니미 탑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제 옆에 있는 트라이엄프에 갖추고 있는 이런 식의 탑은 T탑,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T탑이라고 합니다. 이건 접을 수가 없어요. 고정화되어져 있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얘는 접을 수 없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장점을 말하자면 얘는 흔들리지가 않죠. 이거 지금 비미니첩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제 고정 장치가 좀 이렇게 빈약한 게 아니라 고정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뭐 레이더라든가 서치 같은 여러 가지 전자장비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T탑 형태의 보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라이너 보트를 통해서 미국 보트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 강의 스타보트 전시장에 오시면 저나 저희 직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스타보트였습니다. Every day I